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장입니다. 27장 스레드 심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트 1에서 스레드 기능 학습했습니다. 27장에서는 앞에서 배운 스레드 기능에 추가해서 스레드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레드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레드 그룹, 여러 스레드를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하면 편리합니다. 여러 개의 스레드를 실행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각각의 스레드에 접근해서 일일이 어떤 작업을 해줄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스레드를 하나의 묶음, 즉 그룹으로 관리하면 각각의 스레드에 공통으로 적용해야 될 작업이 있을 때 일일이 접근해서 작업할 필요 없이 그룹 단위로 묶어서 작업하면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레드가 소속된 스레드 그룹 얻는 코드입니다. 스레드 클래스에 getCurrent 스레드 메소드 호출하면서 getSthread 그룹 메소드 호출하면 실행 중에 스레드가 소속된 스레드 그룹 객체를 넣습니다. 자, 그런 후 getName 메소드 호출해서 소속된 스레드 그룹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스레드가 소속된 스레드 그룹 출력하는 과정입니다. 스레드 클래스의 정적 메소드 getAllStackTrace 메소드를 이용해서 각각의 스레드 정보와 스레드 소속 그룹 이름을 해시맵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JVM은 실행에 필요한 스레드를 시스템 스레드 그룹에 포함시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실행 클래스 실행하면 자, JVM이 메인 메소드가 선언된 실행 클래스를 실행합니다. 자, 근데 JVM이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JVM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여러 개의 실행과 관련된 스레드를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시켜서 시스템 스레드 그룹을 만들어서 실행한 스레드를 시스템 스레드 그룹에 포함시켜서 백그라운드에서 여러 가지 스레드를 실행시킵니다. 시스템 하이 스레드 그룹으로 메인 스레드 그룹 생성 후 메인 스레드를 포함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하면 JVM은 필요한 스레드를 시스템 스레드 그룹에 포함시킵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스레드 그룹 하이에 메인 스레드 그룹을 생성 후 실행한 메인 메소드가 있는 메인 스레드를 메인 스레드 그룹에 포함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는 시스템 스레드 그룹 하이에 있는 메인 스레드 그룹에 포함되어서 실행됩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 중 생성한 스레드에 명시적으로 스레드 그룹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메인 스레드 그룹에 포함이 됩니다. 파트 1에서 메인 메소드 실행 후 여러 가지 스레드를 실행시켰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명시적으로 스레드 그룹을 지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시스템 하이에 생성된 메인 스레드 그룹에 자동으로 포함이 됩니다. 자, 각각의 스레드가 소속된 스레드 그룹 출력하는 실습 예제입니다.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는 사용자 정의 테스트 스레드를 하나 생성합니다. 자, run 메소드 호출 시 while true는 자, 지금 조건식이 true니까 무한 루프 돌면서 주기적으로 슬립 메소드 호출해서 1초간 대기 상태에서 대기합니다. 자, 실행 클래스입니다. 자, 메인 메소드 테스트 스레드 객체 생성합니다. setName 메소드 호출해서 스레드명을 테스트 스레드로 지정합니다. 데몬 여부 true로 설정합니다. 자, 스타트 메소드 호출해서 스레드 실행합니다. 실행 중인 스레드의 정보를 넣기 위해서 스레드 클래스에 getAllStackTrace 메소드 호출해서 스레드 정보가 저장된 해시맵을 리턴 받습니다. 참조 변수 맵 타입을 보면 키는 스레드고 value는 스택 트레이스 엘리멘트 배열 타입입니다. 자, 먼저 키셋 메소드 호출해서 키에 해당되는 모든 스레드 객체를 해시셋으로 리턴 받습니다. 폼은 돌면서 해시셋에 저장된 스레드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getName 메소드 호출해서 스레드명과 스레드가 소속된 그룹명을 쌍으로 출력합니다. 자, 소속 그룹은 getSthread 그룹 메소드 호출 후 getName 메소드 호출하면 스레드가 소속된 그룹명을 스레드 이름과 출력합니다. 자, 실행하면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JVM은 백그라운드에서 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실행에 관련된 스레드를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시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하는 스레드의 소속 그룹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만든 테스트 스레드 소속 그룹은 시스템 그룹 하이에 있는 메인 스레드 그룹에 소속됩니다. 자,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 시 JVM이 생성해서 사용하는 스레드는 시스템 스레드 그룹에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메인 메소드가 있는 메인 스레드나 테스트 스레드처럼 사용자가 정의한 스레드는 명시적으로 스레드 그룹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시스템 하위 그룹에 생성되는 메인 스레드 그룹에 소속됩니다. 자, 각각의 스레드에 대한 스레드 그룹명 얻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27장은 GitHub 소스로 실습하겠습니다. 자, ch27. 자, 임포트 하면 되는데 저는 미리 다 임포트 했습니다. 섹션 01 패키지 밑에 EX01 패키지. 테스트 스레드, 사용자적인 스레드입니다. while true, 무한루프 돌면서 주기적으로 슬립 메소드 호출해서 1초간 대기 상태에서 대기합니다. 자, 실행 클래스, 테스트 스레드 객체 생성 후 이름을 똑같이 테스트 스레드로 짓습니다. 데몬 여부 true로 설정합니다. 자, 스타트 메소드 호출해서 실행합니다. 프로그램 실행 시 실행하는 스레드 정보를 넣는 방법, 스레드 클래스에 get all stack trace 정적 메소드 호출해서 스레드에 대한 정보를 해시맵으로 리턴 받습니다. 지금 맵 타입의 키와 value가 키는 스레드 타입이고 value는 스택 트레이스 엘리멘트 배열 타입입니다. 스레드 객체 얻기 위해서 키셋 메소드 호출해서 실행 중인 스레드 객체를 해시셋으로 리턴 받습니다. 폼은 돌면서 각각의 스레드를 가지고 와서 스레드 이름 얻은 후 스레드가 소속된 그룹을 getSthread 그룹 메소드 호출해서 스레드 그룹 객체 얻습니다. 얻은 후 getName 메소드 호출해서 소속 그룹명을 얻습니다. 자, 실행하면 자, 프로그램 실행하면 JVM은 백그라운드에서 프로그램 실행에 관련된 여러가지 스레드를 같이 실행시킵니다. 소속 그룹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메인 메소드를 실행하는 메인 스레드, 사용자가 생성한 테스트 스레드, 각각 시스템 그룹의 하위에 생성된 메인 스레드 그룹에 소속됩니다. 실행 중인 모든 스레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스레드 클래스에 get all stack trace 메소드 호출해서 얻습니다. 자, 그런 후 각각의 스레드가 소속된 그룹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getSthread 그룹 메소드 호출해서 스레드 그룹 객체 얻은 후 getName 메소드 호출해서 소속 그룹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메인 스레드나 테스트 스레드는 명시적으로 스레드 그룹을 지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스레드 그룹을 지정해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시스템 하위에 있는 메인 스레드 그룹에 소속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용자가 직접 명시적으로 스레드 그룹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스레드 그룹 생성해서 스레드 그룹에 스레드 추가해서 스레드 그룹에서 제공하는 메소드 이용해서 스레드 그룹에 있는 스레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명시적으로 스레드 그룹 생성 코드입니다. 스레드 그룹 객체 생성하면서 스레드 그룹 이름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인자고 2개 있는 스레드 그룹 생성자 호출하면서 상위 스레드 그룹명 지정해서 스레드 그룹을 상위의 스레드 그룹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스레드 그룹 생성 시 부모 스레드 그룹을 지정하지 않으면 현재 스레드가 속한 스레드 그룹의 하위 그룹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코드에서 스레드 그룹 생성자 호출하면서 명시적으로 포함될 상위 스레드 그룹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인자가 1개인 스레드 그룹 생성자 호출해서 스레드 그룹 생성하면 자동으로 현재 스레드가 속한 스레드 그룹의 하위 그룹으로 생성이 됩니다. 메인 스레드에서 새로운 스레드 그룹을 생성하면 메인 스레드 그룹의 하위 그룹이 됩니다. 스레드 그룹을 이용하면 포함된 스레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작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생성한 스레드 그룹에 스레드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스레드 객체 생성하면서 스레드를 추가할 스레드 그룹명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스레드명을 지정합니다. 자, 스레드 그룹에 스레드를 추가했을 때, 자, 스레드 그룹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스레드 그룹에 추가한 스레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스레드 그룹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들입니다. 자,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스레드 그룹에 포함된 스레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책에서는 interrupt 메소드를 이용해서 스레드 그룹에 포함된 스레드에 일괄적으로 interrupt exception을 발생시켜서 interrupt 처리하는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스레드 그룹에 interrupt 메소드 호출 예제입니다. 테스트 스레드 생성합니다. 생성자
첫 번째 인자로는 포함될 스레드 그룹명이 전달됩니다. 자, 두 번째 인자로는 스레드명을 전달해서 슈퍼 호출하면서 스레드 그룹명과 스레드명을 전달합니다. 자, 런 메서드 오버라이딩 해서 while true 무한 반복하면서 스레드 클래스에 슬립 메서드 호출해서 주기적으로 1초씩 대기 상태에 머무릅니다. 자, 인터럽트 발생 시 캐치문에서 인터럽트 입섹션 받아서 실행 중인 스레드 이름을 콘솔로 출력합니다. 그런 후 브레이크 만나서 스레드 실행을 종료합니다. 자, 실행 클래스 스레드 그룹 객체 생성하면서 스레드 그룹명 my 스레드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자, 두 개의 테스트 스레드 객체 생성합니다. 포함할 그룹명 my 스레드 그룹 지정해 줍니다. 각각 이름을 테스트 스레드 1, 테스트 스레드 2로 지정합니다. 스타트 메서드 호출해서 두 개의 스레드 동시에 실행합니다. get 스레드 그룹 메서드 호출해서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 그룹을 넣습니다. 자, 리스트 메서드 호출하면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 메인 스레드 그룹입니다. 메인 스레드 그룹에 포함된 메인 스레드 출력합니다. 자, 그리고 생성한 my 스레드 그룹은 부모 스레드 그룹을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실행 중인 스레드가 포함된 스레드 그룹의 하이 그룹으로 포함됩니다. 메인 스레드 그룹 하이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 그룹 하이에 있는 스레드 그룹 my 스레드 그룹 출력합니다. 자, 그리고 my 스레드 그룹에 포함된 두 개의 스레드 테스트 스레드 1, 테스트 스레드 2 스레드명을 출력합니다. 두 개의 스레드는 포함된 스레드 그룹이 my 스레드 그룹입니다. 슬립 메소드 호출해서 2초간 대기 후 깨어나서 my 스레드 그룹 참조 변수 이용해서 인터럽트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그러면 my 스레드 그룹에 포함된 두 개의 스레드 테스트 스레드 1, 테스트 스레드 2 두 개의 스레드에 대해서 동시에 interrupted exception 발생시킵니다. 자, 그럼 슬립 메소드 호출 시 대기 상태에서 interrupt 메소드 호출 시 interrupted exception 예외가 발생해서 캐치문이 받아서 각각의 스레드명 출력 후 브레이크문 만나서 스레드를 종료합니다. 콘솔 출력 결과를 보면 자, interrupt 메소드 호출 시 두 개의 스레드명을 콘솔로 출력합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스레드가 종료했다는 종료 메시지 출력합니다. 자, 그런 후 5초 후에 메인 스레드를 종료시킵니다. 지금 my 스레드 그룹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interrupt 메소드 호출했기 때문에 my 스레드 그룹은 메인 스레드 그룹 하이에 포함되는 스레드 그룹인데 포함하고 있는 스레드는 테스트 스레드 1, 테스트 스레드 2 두 개의 스레드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interrupt 메소드 호출 시 포함하고 있는 두 개의 스레드에 대해서 인터럽트 발생 후 종료시킵니다. 메인 스레드는 상위의 메인 스레드 그룹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럽트 메소드 호출하더라도 인터럽트 익셉션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슬립 메소드 호출하면서 전달한 5초 후에 종료합니다. 자, 스레드 그룹을 이용해서 스레드 그룹에서 제공하는 인터럽트 메소드 호출해서 스레드 그룹에 포함된 스레드에 대해서만 호출한 메소드가 적용되도록 하는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레드 그룹을 이용하면 포함된 스레드에 대해서 스레드 그룹에서 제공하는 메소드, 즉 기능을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기능을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섹션 01 밑에 EX02 패키지 테스트 스레드 자, 생성자 호출하면서 이번에는 인자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인자는 포함될 스레드 그룹명 전달합니다. 두 번째 인자로는 스레드 이름을 전달해서 슈퍼 호출하면서 전달합니다. 자, 런 메소드 오버라이딩 합니다. while true 무한 루프문 돌면서 슬립 메소드 호출해서 1초씩 주기적으로 대기 상태에 머무릅니다. 대기 상태에 머무르다가 interrupt 메소드 호출하면 캐치문에 interrupted exception 받아서 실행 중인 스레드명 출력 후 브레이크 만나서 while true문 종료한 후 스레드를 종료시킵니다. 자, 실행 클래스 스레드 그룹 객체 생성 후 스레드 그룹명을 지정합니다. my 스레드 그룹을 지정합니다. 두 개의 테스트 스레드 객체 생성합니다. 포함할 스레드 그룹명 my 스레드 그룹 참조 변수 지정합니다. 스레드 이름을 테스트 스레드 1, 테스트 스레드 2 차례대로 지정합니다. 스타트 메소드 호출합니다. get 스레드 그룹 메소드 호출해서 실행 중인 스레드가 포함된 스레드 그룹을 넣습니다. 자,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 실행하는 스레드가 포함된 스레드 그룹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행 중인 스레드의 스레드 그룹은
메인 스레드 그룹입니다. 자, 메인 스레드 그룹에 포함된 스레드명이 메인입니다. 자, 그리고 메인 스레드 그룹에 하이 스레드 그룹, 마이 스레드 그룹도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 스레드 그룹에 포함된 스레드, 테스트 스레드 1, 테스트 스레드 2 표시가 됩니다. 각각의 스레드가 포함된 스레드 그룹은 마이 스레드 그룹입니다. 자, 그러니까 스레드 그룹 생성 시 부모 스레드 그룹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실행 중인 스레드 그룹에 하이 스레드 그룹으로 포함됩니다. 자, 그러니까 마이 스레드 그룹은 메인 스레드 실행 시 생성되니까 메인 스레드는 메인 스레드 그룹에 포함되니까 마이 스레드 그룹도 메인 스레드 그룹 하이 그룹에 포함이 됩니다. 슬립 메소드 호출 후 2초 동안 대기 상태 후 마이 스레드 그룹 참조 변수 이용해서 인터럽트 메소드 호출합니다. 그러면 마이 스레드 그룹에 포함된 두 개의 스레드, 테스트 스레드 1, 테스트 스레드 2 두 개의 스레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인터럽티드 익셉션 발생시킵니다. 자, 실행하면 마이 스레드 그룹에 포함된 두 개의 스레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인터럽트 발생시켜서 종료시킵니다. 자, 그런 후 5초 후에 메인 종료 메시지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는 마이 스레드 그룹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럽트 메소드 호출하더라도 인터럽트가 걸리지 않습니다. 스레드 그룹을 이용하면 스레드 그룹에서 정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스레드 그룹에 포함된 스레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작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레드 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파트 1에서 자바 네트워크 학습 시 다중 채팅 프로그램 구현해 봤습니다. 자, 구조를 보면 다중 채팅 기능 수행하는 서버 프로그램이 서버에서 실행되면서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접속 요청 시 서버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의 메시지를 송수신할 스레드 객체를 각각의 클라이언트마다 생성해서 클라이언트가 메시지 전송 시 대응하는 각각의 스레드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다중 채팅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능을 구현하면 접속하는 클라이언트 수가 많아지면 그때마다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스레드를 생성해서 기능을 구현해야 됩니다. 파트 1에서 스레드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스레드를 무조건 많이 만들어서 기능을 구현하는 게 좋으냐? 그게 아닙니다. 스레드로 기능을 구현하면 운영체제나 메모리 같은 자원을 많이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레드를 무조건 많이 사용하면 자원 사용이 늘어나서 대래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그러니까 스레드도 적정량의 스레드 개수를 생성해서 사용해야지 무조건 스레드를 많이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기능이 향상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자 요청 시 무조건 스레드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스레드의 개수를 제한해서 사용하자는 방법이 스레드 풀입니다. 서버 프로그램 같은 경우 사용자에게서 동시에 요청이 들어오면 각각의 스레드를 생성해서 요청을 처리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용자가 갑자기 몰리는 경우 스레드 수를 늘려서 서비스를 하면 운영체제나 메모리 같은 자원 사용이 늘어나서 대래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스레드 풀을 이용해서 사용자 수가 늘더라도 스레드 수를 개발자가 일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스레드 풀을 이용한 사용자의 요청 처리 과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서버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일단 요청 대기 큐에 사용자 요청을 저장합니다. 자, 그런 후 스레드 풀에서 요청을 가지고 와서 각각의 스레드 객체를 생성해서 요청을 가지고 와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무한정 스레드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스레드 풀에서는 생성할 수 있는 스레드의 개수를 제한함으로써 성능 저하 없이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바 엑스큐터즈 클래스의 스레드 풀 생성 메서드입니다. 자, 뒷부분 멀티 채팅 기능에서 사용해 봅니다. 자, 일단은 이런 메서드가 있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new cached thread pool 메서드, new fixed thread pool 메서드 두 개의 메서드를 이용해서 스레드 풀을 생성합니다. 메서드 호출지 생성되는 스레드 풀에 각각의 스레드 관련 설정입니다. 초기 스레드 수는 스레드 풀 객체가 생성될 때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스레드 수입니다. 코어 스레드 수, 스레드 풀에서 유지되는 최소한의 스레드 수입니다. 최대 스레드 수, 최대 생성 가능한 스레드 수를 의미합니다. 자, 스레드 풀은 일반적으로 톰캣과 같은 서버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톰캣, 자바로 웹 개발 시 자바 웹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입니다.
스레드풀 기능이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톰캣과 같은 웹 서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자, 톰캣에 어떻게 스레드풀이 사용돼서 기능이 구현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 웹 개발 시 톰캣에 대해서 당장 상세한 기능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스레드풀을 이용해서 톰캣이 어떤 식으로 사용자 요청에 대해서 요청을 처리하는가, 자,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알면 여러분들이 좀 더 프로그램을 깊이 있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톰캣의 스레드풀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톰캣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요청에 대해서 두 개의 큐를 가지고 사용자 요청을 스레드풀과 연동해서 처리합니다. 두 개의 큐, accept count, max connections q, 두 개의 큐를 이용합니다. max connections q는 톰캣이 최대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커넥션을 저장하는 큐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요청하면 일단은 max connections q에 저장해서 내부적으로 톰캣의 스레드풀과 연결된 커넥션을 이용해서 max connections q에 저장된 요청을 가지고 와서 스레드풀에 있는 스레드로 처리를 합니다. accept count q는 max connections q에 모든 요청이 다 찼을 때 요청이 대기하는 대기열 큐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몰려서 max connections queue에 사용자의 요청이 다 찼을 경우에 예비로 사용자 요청을 저장하는 큐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요청에 대해서 사용자 요청을 받아서 저장하면 톰캣의 스레드풀에서 사용자 요청을 가지고 와서 각각의 요청에 대응하는 스레드 생성해서 사용자 요청을 처리합니다. 톰캣 스레드풀에서 유지하는 최소 스레드 수는 10개입니다. 자, 그리고 최대 생성할 수 있는 스레드 수는 200개까지 가능합니다. 자, 톰캣에서 어떻게 스레드풀을 이용해서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입문자 입장에서 웹 개발 시 톰캣의 상세한 구조에 대해서 건드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스레드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했으니까 적어도 톰캣이 어떻게 스레드풀을 이용해서 서버 역할을 하면서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는지 과정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장기적으로 프로그래밍 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톰캣 관련 서적이나 톰캣 관련 과정을 들으시면 좀 더 쉽게 톰캣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스레드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실제 자바에서 제공하는 스레드풀 관련 API를 이용해서 다중 채팅 프로그램을 스레드풀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레드풀을 이용해서 파트 1에서 실습한 다중 채팅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파트 1, 자바 네트워크에서 학습한 다중 채팅 프로그램. 자, 원리 한번 복습해 보면 서버에서 채팅 서버 프로그램 실행하고 있으면, 자, 클라이언트가 접속 요청 시 채팅 서버 프로그램은 접속 요청에 대해서 각각의 클라이언트의 메시지를 송수신할 스레드 객체를 생성 후 접속 요청한 클라이언트 수만큼 스레드 객체를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한 후 클라이언트가 메시지 전송하면 메시지 받아서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각각의 스레드 가지고 와서 전송한 메시지를 또다시 스레드의 송신 기능 이용해서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뿌려주는 방식으로 다중 채팅 기능 구현했습니다. 스레드풀을 이용해서 다중 채팅 기능도 기본적으로는 기능이 같습니다. 같은데 스레드풀을 이용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전송하면 일일이 어레이 리스트에 모든 스레드를 가지고 와서 메시지를 뿌려주는 게 아니라, 자, 이번에는 중간에 스레드풀이 있으니까 스레드풀에서 생성할 수 있는 스레드의 개수만큼 스레드를 생성해서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자, 실습에서는 실제 스레드가 아니라 러너블 객체를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즉, 러너블 객체를 가지고 와서 스레드풀에서 유지하고 있는 스레드의 개수로만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다중 채팅 기능을 구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현하니까 클라이언트 수가 늘어나면 무한정 스레드를 생성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게 아니라 스레드풀에 있는 스레드의 최대 개수만큼만 생성해서 메시지를 전송해서 사용하니까 클라이언트 수가 많아질 때는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수신 시 execute 서비스와 execute 클래스의 submit와 execute 메서드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당연히 두 개의 메서드 호출 시 매개 변수로 러너블 객체 전달하면 러너블 객체가 설명드린 스레드풀에
각각의 스레드가 전달받은 러너블 객체를 가지고 와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execute 서비스와 execute에서 제공되는 스레드풀 연동 메서드입니다. 자, 매개 변수 타입이 러너블입니다. execute 메서드도 매개 변수 타입이 러너블입니다. 자, 근데 submit 메서드는 리턴 타입이 있습니다. 퓨처 타입입니다. execute 메서드는 void,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두 메서드의 기능은 동일합니다. 메서드 호출 시 전달된 러너블 객체를 스레드풀로 전달해서 스레드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그런데 submit 메서드는 리턴 타입이 있으니까 처리한 스레드의 결과값을 리턴 받아서 사용할 경우 submit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execute 메서드는 리턴 받을 필요가 없을 경우 사용합니다. 자, 예제 코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스레드풀을 이용해서 채팅 서버 역할을 하는 클래스입니다. 자, execute 서비스 참조 변수 execute 서비스 타입입니다.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합니다. 어레이 리스트에는 메시지 송수신을 담당하는 클라이언트 클래스 객체가 저장됩니다. 자, 객체 생성하면서 콜렉션즈 클래스에 synchronized list 메서드 호출하면서 인자를 전달합니다. synchronized list 메서드 콜렉션 클래스에 동기화를 적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메서드입니다. 파트 1 스레드 부분에서 학습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복습해 주세요.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 후 참조 변수 connections 초기화합니다. 자, 정적 메서드 스타트 서버 메서드입니다. 먼저 스레드풀 생성합니다. execute 클래스에 new fixed threadpool 메서드 호출하면서 스레드풀 생성합니다. 자, 최초 생성 시 스레드풀이 유지하는 초기 스레드 수 인자로 지정합니다. 보면 런타임 클래스에 get runtime 메서드 호출하면서 available processes 메서드 호출하면 실행 중인 PC의 코어 개수만큼 스레드풀에서 스레드를 생성해서 초기 스레드 수를 유지합니다. 자, 전 시간에 학습한 execute 클래스의 스레드풀 생성 메서드입니다. new fixed threadpool 메서드 매개 변수 타입이 int 타입입니다. 코어 스레드 수를 지정합니다. 코어 스레드 수 스레드풀에서 유지하는 최소한의 스레드 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new fixed threadpool 메서드 호출하면서 스레드풀이 유지하는 최소의 스레드 개수는 실행 중 PC의 코어 개수만큼 스레드 수를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버 소켓 생성 및 바인딩 작업을 수행합니다. 스레드와 관련된 작업을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익명 객체로 구현해서 실행합니다. 최초 서버에서 실행 후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 시 연결 요청 작업을 러너블 인터페이스로 구현해서 스레드풀로 전달해서 기능을 구현합니다. 자, accept 메서드 호출하면서 연결 수락합니다. 자, 그런 후 클라이언트가 보낸 접속명을 수신합니다. accept 메서드 호출해서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수락하면 접속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메시지 송수신 작업 실행하는 클라이언트 클래스 객체 생성합니다. 생성 후 connections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에 클라이언트 객체를 저장합니다. 러너블 인터페이스로 수락 작업을 생성했기 때문에 러너블 익명 객체는 스레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 스레드 기능은 반드시 스레드 풀에서 수행합니다. 자, 그러니까 execute 서비스에 submit 메서드 호출하면서 러너블 익명 객체를 인자로 전달합니다. 자, 전달하면 기존의 스레드 풀에서 유지하고 있는 스레드가 러너블 익명 객체를 받아서 스레드 풀에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스레드 관련 기능은 반드시 스레드 풀에서 수행합니다. 스탑 서버 정적 메서드입니다. 서버 종료 시 호출됩니다. 서버 종료하면 소켓을 닫습니다. 자, 그리고 스레드 풀을 종료합니다. 셧다운 메서드 호출해서 메모리에 생성된 스레드 풀을 삭제합니다. 자, 클라이언트 접속 요청 시 클라이언트와 메시지 송수신하는 기능을 하는 클라이언트 클래스입니다. 정적 클래스입니다. 클라이언트 클래스 생성자입니다. 클라이언트와 데이터 송수신 기능을 수행하니까 리시브 메서드 메시지를 수신하는 기능을 합니다. 메시지 수신도 스레드가 수행하니까 러너블 익명 객체를 구현해서 기능을 구현합니다. while true는 돌면서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메시지 수신합니다. 자, 그런 후 수신한 메시지를 다른 클라이언트들한테 메시지를 뿌려줘야 됩니다. 폼을 이용해서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클라이언트 객체 가지고 와서 클라이언트 클래스에 send 메서드 호출하면서 수신한 메시지를 인자로 전달합니다. 자, send 메서드 수신한 메시지 데이터 매개 변수로 전달해서
메시지 송신도 스레드가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익명 객체를 구현해서 메시지를 각각의 클라이언트한테 송신합니다. 자, 메시지 송신과 수신은 러너블 익명 객체를 구현 후 스레드가 수행하니까 반드시 스레드 풀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execute 서비스 참조 변수 이용해서 submit 메시지 호출하면서 러너블 익명 객체 전달합니다. 당연히 메시지 수신도 스레드 풀에서 submit 메시지 호출해서 러너블 객체 전달해서 수행합니다. 자, 메인 메서드 스타트 서버 정적 메서드 호출해서 실행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자, 이런 식으로 서버에서 채팅 서버 프로그램이 실행 상태에서 스레드 풀이 생성돼서 서버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코어 개수만큼 스레드가 스레드 풀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후 자,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전송하면 전송한 메시지에 대해서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익명 객체를 구현해서 스레드 풀로 전달하면 스레드 풀에 있는 스레드가 러너블 익명 객체를 받아서 메시지를 다른 클라이언트한테 전송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레드 풀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 30명 클라이언트한테 메시지를 다시 전송해야 된다고 했을 때 스레드 풀에서 최대 생성할 수 있는 스레드 수는 10개라고 했을 때 30명한테 메시지 전송 시 일단은 10개의 스레드에서 10명의 클라이언트한테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나머지 20명에 대한 러너블 객체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대기 큐에 대기를 합니다. 대기한 후 10명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다시 차례대로 10개의 러너블 객체를 가지고 와서 각각의 스레드가 메시지를 다음 10명한테 보내는 방법으로 스레드 풀을 이용해서 최대 생성할 수 있는 스레드 개수를 유지하면서 메시지 송수신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레드 풀을 유지하면 클라이언트 수가 갑자기 늘어났을 때 늘어난 만큼 송수신 스레드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스레드 풀에서 일정하게 스레드 수를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파트 1에서 실습한 다중 채팅 기능에서 클라이언트 기능과 동일합니다. 실행 결과도 파트 1에서 사용한 다중 채팅 기능과 동일합니다. 자, 스레드 풀을 이용해서 다중 채팅 프로그램 알아봤습니다. 자, 스레드 풀을 이용하면 사용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더라도 스레드 풀에서 생성할 수 있는 스레드 개수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 저하 없이 일정하게 스레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레드 기능 수행 시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서미트 메시지 호출하면서 인자로 전달해서 스레드 기능 구현했습니다. 러너블 익명 객체 같은 경우에는 런 메서드가 지금 보이드 타입이니까 실행 후 리턴되는 결과값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서미트 메서드 형식을 보면 퓨처 리턴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레드 풀에서 스레드 실행 후 리턴 값이 필요 없을 때는 러너블 익명 객체를 서미트 메시지 호출 시 인자로 전달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반면에 실행한 결과값을 리턴 받을 경우에는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대체해서 콜러블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콜러블 인터페이스에 추상 메서드, 콜 메서드를 구현해서 사용하면 서미트 메시지 호출해서 인자로 전달해서 실행 후 리턴 값을 받아서 리턴 값에 대해서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지금 체계 분량이 많아서 제가 생략을 했는데 콜러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알아두세요. 구글에 콜러블로 검색하면 자료가 많습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섹션 02.2x01 패키지 스레드풀 챗 서버 테스트 스레드풀 참조하는 참조 변수 execute 서비스 참조 변수입니다. 지금 execute 서비스 인터페이스 타입입니다.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커넥션 참조 변수 리스트 타입입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하면서 컬렉션 클래스에 synchronized 리스트 메서드에 인자로 전달합니다. 어레이 리스트 컬렉션 클래스는 원래 동기화를 지원하지 않는데 동기화를 지원하게끔 설정합니다. 스타트 서버 정적 메서드입니다. 자, 스레드 풀을 생성합니다. 자, execute 클래스에 new fixed thread pool 메서드 호출하면서 런타임 클래스에 available process 메서드 호출하면서 인자로 전달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코어 개수만큼 최초의 스레드 풀의 코어 스레드 개수 유지합니다.
서버 소켓 객체 생성 후 바인드 메서드 호출합니다.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의 접속 요청, 연결 수락 작업을 러너블 인터페이스 익명 객체로 구현합니다. 자, 런 메서드 구현합니다. 자, accept 메서드 호출 후 소켓 객체 리턴 받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접속명 수신합니다. 자, 그런 후 클라이언트 클래스 객체 생성 후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스레드로 연결 수락 작업을 수행해야 되니까 반드시 스레드 풀에서 처리합니다. execute 서비스 참조 변수 이용해서 submit 메시지 호출하면서 러너블 익명 객체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스레드 풀에 대기하고 있는 스레드가 전달된 러너블 익명 객체 받아서 스레드 풀에서 연결 수락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 스탑 서버 정적 메서드 서버 종료 시 호출됩니다. 서버 소켓 종료합니다. 자, 그리고 스레드 풀도 셧다운 메시지 호출해서 스레드 풀도 메모리에서 삭제합니다. 자, 클라이언트 클래스 자, 생성자 호출하면서 소켓 객체 접속명을 인자로 전달합니다. 리시브 메서드, 샌드 메서드, 스레드를 이용해서 메시지 송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리시브 메서드, 러너블 인터페이스 익명 객체로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메시지 수신합니다. 자, while true는 돌면서 메시지 수신한 후 수신한 메시지를 다시 모든 클라이언트들한테 전송합니다. 전송하는 방법, 폼은 돌면서 어레이 리스트에서 클라이언트 객체 가지고 와서 클라이언트 클래스에 send 메서드 호출하면서 수신한 메시지 인자로 전달합니다. send 메서드도 당연히 스레드로 메시지를 각각의 클라이언트한테 뿌려줍니다. 자, 러너블 인터페이스 객체 구현해서 메시지를 각각의 클라이언트한테 뿌려줍니다. 당연히 메시지 송수신 기능은 스레드를 이용하니까 스레드 풀로 전달해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execute 서비스에 submit 메시지 호출하면서 러너블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러너블 인터페이스 익명 객체를 전달해서 메시지 송수신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메인 메소드 스타트 서버 정적 메소드 호출하면서 서버 실행합니다. 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파트 1에서 학습한 다중 채팅 프로그램의 기능과 동일합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버 프로그램부터 실행합니다. 핀 고정. 자, 두 번째 콘솔 열어서, 자, 이번에 첫 번째 클라이언트 실행합니다. 대화명 핀 고정. 그런 후 두 번째 클라이언트. 자, 연결 요청하면 서버에서 연결 요청한 클라이언트의 IP 주소와 접속명을 출력합니다. 자, 메시지 자, 이런 식으로 메시지 클라이언트가 전송하면, 자, 이번에는 서버에서 받아서 스레드 풀을 이용해서 각각의 메시지를 접속한 모든 클라이언트한테 뿌려줍니다. 스레드 풀을 이용해서 다중 채팅 기능 구현해 봤습니다. 자, 스레드 풀을 이용하면 갑자기 접속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스레드 풀에서 최대로 유지하는 스레드 개수 이상으로는 스레드를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사용자가 늘어나더라도 성능 저하 없이 일정하게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레드 풀을 이용해서 다중 채팅 기능 실습해 봤는데, 러너블 객체 생성해서 스레드 풀에서 처리 시 execute 서비스의 submit 메소드 이용해서 러너블 객체 전달했는데, 앞에서 설명드릴 때 submit 메소드는 스레드 풀에서 처리를 완료 후 결과값을 리턴 받을 때 submit 메소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결과값을 리턴 받는 결과값이 없어도 submit 메소드를 사용하는데, 자, 설명드렸듯이 결과값을 리턴 받을 경우가 없을 때는 execute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submit 메소드 대신에 execute로 다 수정 후 실행하면 결과는 같습니다.
자, 똑같이 결과는 똑같이 수행합니다. 자, execute 서비스에 submit 메소드를 호출하면 전달된 러너블 객체에 대해서 스레드풀에서 실행 후 리턴 값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 submit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execute 메소드는 결과 값을 받을 필요가 없을 때 execute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submit 메소드를 사용해도 지금 submit 메소드 호출해서 리턴 값이 없으면 그냥 submit 메소드만 호출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submit 메소드와 execute 메소드 차이점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submit 메소드 사용 시 처리한 결과 값에 대해서 리턴을 받을 경우에는 러너블 인터페이스로 익명 객체 전달하면 러너블 인터페이스에 런 메소드는 리턴 타입이 void니까 결과 값을 리턴할 수 없습니다. submit 메소드를 이용해서 처리한 결과 값을 리턴 받고 싶을 때는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콜러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참고로 책에서는 책 분량 때문에 스레드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콜러블 엑스큐터, 엑스큐터 서비스로 검색해 보면 방금 말씀드린 콜러블 인터페이스, 자, 리턴 타입이 있을 때는 콜러블 인터페이스에 콜 메서드 구현해서 처리한 결과 값을 리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콜러블 인터페이스 사용할 때는 반드시 submit 메소드를 이용해서 스레드풀로 전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퓨처 인터페이스, execute 인터페이스 등등 좀 더 상세한 기능을 구글에서 검색해서 학습해 주세요. 당장 여러분들이 콜러블, execute 서비스 이런 스레드풀 관련 기능으로 웹 개발 시 이런 기능을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시 도움이 됩니다. 27장 마지막 절입니다. 병렬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병렬 처리, 이 병렬 처리 기능도 기능이 세부적으로 복잡합니다. 5절에서는 여러 CPU, 정확하게는 멀티코어입니다. 멀티코어가 어떻게 병렬 처리하는지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 상세한 기능은 여러분들이 자바 병렬 처리 관련 서적을 참고해서 이 책에 나오는 개념에 대해서 익숙해진 다음에 세부적으로 학습해 주세요. CPU 내 여러 개의 코어, 멀티코어라고 부릅니다. 멀티코어가 병렬적으로 연산을 수행하는 게 병렬 처리입니다. 자, 우리 파트 1에서 학습한 스레드는 말씀드렸듯이 한 개의 CPU가 여러 스레드를 번갈아 가면서 실행하는 구조로 스레드 기능을 구현합니다. 앞에서는 스레드가 각각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CPU는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동시에 실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컴퓨터는 달랑 이전처럼 하나의 CPU에는 당연히 하나의 물리적 연산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CPU에 달랑 하나의 연산 장치를 내장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CPU 내에서도 물리적 연산 장치, 코어라고 합니다. 코어를 2개, 4개, 8개,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물리적 연산 장치, 즉 멀티코어를 내장해서 실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멀티코어 환경에서 각각의 코어가 각각의 스레드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병렬 처리라고 합니다. 26장에서 배운 스트림에서도 대량의 데이터나 연산을 병렬로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조금 이따 실습해 보겠습니다. 동시성과 병렬성 개념입니다. 자, 동시성, 콘커런시라고 부릅니다. 한 개의 CPU, 싱글 코어라고 합니다. 우리 파트 1에서 학습한 스레드 기능이 한 개의 CPU, 즉 싱글 코어로 동작하는 스레드 기능입니다. 자, 싱글 코어에서 여러 작업, 즉 멀티 스레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파트 1에서 학습한 스레드가 한 개의 CPU, 즉 싱글 코어로 여러 개의 스레드를 실행하는 경우를 동시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트 1에서 학습한 스레드 기능은 엄밀히 스레드가 독립적으로 CPU에서 수행되는 게 아니라 CPU가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JVM이나
운영체제 스레드 스케줄링에 의해서 번갈아 가면서 빠르게 실행하기 때문에 동시에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이게 동시성입니다. 자, 병렬성 개념입니다. CPU가 여러 개의 연산장치, 멀티코어입니다. 멀티코어가 내장되어 있어서 각각의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티코어가 내장된 CPU에서는 각각의 스레드를 말 그대로 각각의 물리적 연산장치, 즉 멀티코어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방법으로 스레드를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이 병렬성입니다. 동시성과 병렬성 잘 구분해 주세요. 자, 동시성과 병렬성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한 개의 코어로 여러 개의 태스크 또는 스레드를 번갈아 가면서 동시에 실행하는 걸 동시성이라고 합니다. 병렬성은 멀티코어 환경에서 각각의 코어가 각각의 스레드 또는 태스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병렬성입니다. 자, 동시성과 병렬성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외에 더 세부적인 병렬 처리는 여러 개의 또 세부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병렬성에서도 지금 각각의 코어가 각각의 태스크를 한 개만 수행하는데 멀티코어에서도 각각의 코어가 동시성처럼 여러 개의 스레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세부적인 기능은 여러분들이 자바 병렬 처리 관련 서적을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27장에서 학습한 스트링 기능을 이용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요즘 챗GPT 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대량의 데이터를 다시 여러 개의 데이터로 분할한 후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앞에서 배운 정확하게는 GPU입니다. 여러 개의 GPU를 이용해서 빠르게 처리한 후 각각의 결과를 다시 모아서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과정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바 스트림에서도 병렬 처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스트림 데이터를 코어별로 병렬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량의 데이터에 대해서 일단은 필요한 만큼 데이터를 분할을 합니다. 분할한 후 분할한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의 코어가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런 후 코어가 처리한 최종 데이터를 병합해서 하나의 결과를 출력하는 과정으로 스트림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빅데이터의 데이터를 빠르게 병렬로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이게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의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CPU 또는 GPU를 이용해서 병렬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상으로 자바에서 병렬 처리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세부적인 기능은 여러분들이 병렬 처리 관련 서적을 참고해 주세요. 스트림에서 제공하는 패러럴 메소드를 이용해서 스트림의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하는 예제입니다. 실행 중인 컴퓨터에 코어 개수를 넣는 방법 앞에서도 사용해 봤습니다. Available Processor 메소드 호출해서 실행 중인 컴퓨터에 코어 개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책 GPR 당시에 사용한 컴퓨터의 코어 개수 4를 출력합니다. 스트링 객체 얻습니다. 랜덤 클래스 객체 생성 후 인처 메소드 호출해서 1, 5천을 지정하니까 1에서 5천 사이에 임의의 정수를 넣습니다. 자, 리미트 메소드 호출해서 10을 지정하니까 1에서 5천 사이에 10개의 임의의 정수를 넣습니다. sorted 메소드 호출해서 정렬해서 int string 1 참조 변수로 리턴합니다. 포이치 메소드 호출해서 기존의 출력 방식 싱글 코어로 출력합니다. 싱글 코어니까 메인 스레드만 실행되어서 10개의 정수를 출력합니다. 두 번째 스트링 객체 얻습니다. 랜덤 클래스 객체 생성 후 똑같이 inch 1, 5천을 지정합니다. 리미트 메소드 호출해서 자, 이번에는 100을 지정하니까 1에서 5천 사이에 임의의 100개의 정수를 정렬해서 리턴합니다. 똑같이 포이치 메소드 호출해서 자, 이번에는 패러럴 메소드 호출 후 포이치 메소드 호출하니까 제 컴퓨터에서 실행하고 있는 멀티코어 즉 4개의 코어가 각각 100개 정수에 접근해서 병렬로 100개의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자, 실행하면 100개의 데이터를 메인 스레드도 접근해서 출력하고 각각의 다른 코어에 해당되는 스레드도 100개의 정수에 접근해서 각각 병렬로 100개의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스트림의 패러럴 메소드를 이용하면 실행 중인 컴퓨터의 코어를 이용해서 병렬로 데이터에 대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실습한 스트림의
패러럴 메서드 이용해서 1에서 1억 사이의 정수의 평균 구하는 예제 코드입니다. 자, 메인 메서드 2개 스트링 객체 얻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트 메서드 호출하면서 1에서 1억을 지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1에서 1억 사이의 정수를 얻어와서 2개의 스트림, 인트 스트림 1, 인트 스트림 2 참조 변수로 리턴합니다. 자, 그런 후 인트 스트림 1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스트링 객체 average 메서드 호출해서 1에서 1억 사이의 정수의 평균을 구합니다. 자, 작업시간 출력하면 거의 21초가 소요됩니다. 자, 두 번째 스트림 객체 패러럴 메서드 호출해서 1에서 1억 사이의 평균 구합니다. 자, 출력해보면 14초가 걸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량의 데이터에 대해서 패러럴 메서드 호출해서 멀티코어로 병렬로 대량의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면 훨씬 시간을 단축해서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에서 1억 사이에 평균을 구했는데 실제 1억 건의 데이터는 지금 컴퓨터에 코어가 빠르게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 큰 데이터가 아닙니다. 실습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소량의 데이터를 멀티코어를 이용해서 병렬로 처리하면 대략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이유는 멀티코어로 처리하려면 처리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량의 데이터를 멀티코어로 병렬로 처리하려면 처리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패러럴 메서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하는 경우는 챗 GPT나 인공지능 프로그램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 시 사용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섹션 03.ex01 패키지 패러럴 테스트 자바 available process 메서드 호출하면 실행 중 컴퓨터의 코어 개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데스크탑의 코어 개수 출력합니다. 8을 출력합니다. 첫 번째 스트림 랜덤 클래스 int 메서드 호출해서 1, 5천 지정하니까 1에서 5천 사이에 정수를 얻습니다. 리미트 10이니까 이미 10개의 정수를 얻습니다. sorted 메서드 호출해서 이미 10개의 정수를 정렬해서 얻습니다. for each 메서드 이용해서 싱글 코어로 10개의 정수 출력합니다. 실행하면 자, 메인 스레드만 실행돼서 10개의 정수 출력합니다. 두 번째 스트링 객체 1에서 5천 사이의 정수를 100개 얻어서 정렬해서 리턴 받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러럴 메서드 호출하니까 실행 중인 컴퓨터의 코어들이 병렬로 스트링 객체에 접근해서 100개의 정수를 병렬로 출력합니다. 자, 실행하면 자, 이번에는 메인 스레드 실행하는 코어 포함해서 8개의 스레드를 실행하는 코어가 각각 100개의 정수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메인 스레드 포함해서 지금 이 번호가 8개의 코어 중에 메인 스레드 실행하는 코어 제외한 후 각각의 번호를 지정해서 코어에 대한 스레드 이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개니까 1에서 7까지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8개 스레드가 100개의 정수를 병렬로 콘솔에 출력합니다. 섹션 04.ex01 패키지 패러럴 테스트 자바 자, 이번에는 1에서 1억 사이의 정수를 가지고 와서 각각 싱글코어와 멀티코어로 각각의 평균을 구한 후 작업시간 출력합니다. 첫 번째 스트림 객체에 대해서 average 메서드 호출해서 get as double 메서드 호출해서 싱글코어로 1에서 1억 사이의 정수의 평균을 구합니다. 자, 두 번째 스트림은 패러럴 메서드 호출해서 여러 개의 코어가 병렬로 1에서 1억 사이의 정수의 평균을 구합니다. 자, 실행하면 싱글 코어로 평균 구하는 작업 시간은 거의 13.7초입니다. 자, 멀티코어로 작업 시간은 13.9초입니다. 자, 지금 멀티코어로 작업했을 때 시간이 더 걸립니다. 자,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1억 건 정도의 데이터는 컴퓨터 실행 시 그다지 대용량의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량의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 시 사전 준비하는 단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행하면 소량의 데이터의 경우 병렬 처리 시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병렬 처리로 사용해서 효과를 얻는 경우는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 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병렬 처리에 대한 기본 원리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상세하고 더 자세한 기능은 병렬 처리 관련 서적을 참고해 주세요. 자, 이상으로 27장 스레드 심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7장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웹 개발 시 당장 사용하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점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대량의 데이터를 병렬 처리해서 기능을 구현해야 됩니다. 자, 참고로 인공지능 관련 기사인데 2년 내에 GPU를 3만 개까지 연결해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구현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처리하는 데이터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GPU를 3만 개까지 연결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됩니다.